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20 멘토링에서 통역 파트를 담당하게 된 수의학과 고진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의학과 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통역요원으로 일하고 있고, 비비코리아라는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서울청, 평창 동계올림픽, 카투사에서 통역 관련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저는 유학 경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유학 갔다 왔으니까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어떻게 비비코리아라는 통역 봉사단체에서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지원 방법과 또 그런 혜택, 또 그리고 다음은 경찰청에서 어떻게 통역요원 일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언어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어떻게 통역사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커리어 패스를 밟으면 이렇게 통역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통역을 위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BBB 코리아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통역 자원봉사단체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통역 수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또 외국인을 만나는데 막 터키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터키어 하실 줄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터키어를 전공한 터키어를 하실 줄 아시는 봉사자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인이 있고 여러분이 있고 터키어를 하시는 봉사자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세 명이서 전화 통화를 번갈아 가면서 그 통역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모두 전부 무료고요. 그래서 여기 1588-5644로 전화를 하시면은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을 때 그때를 한정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였는데 지금 이게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앱 하면은 이거 봉사자들만 쓸 수 있는 앱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통역을 한 95건 정도 했죠. 사실은 더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통역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통역 사례를 올리게 돼 있어요. 통역을 항상 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케이스들 보면은 서방서에서 누가 실종됐다 신고를 받았고 미군 부대에서 응급 신고가 와서 전달을 했다. 모두가 때렸다. 외국인 여성이 실종이 됐다. 이런 것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역 봉사단체인 만큼 이렇게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죠. 최근도 아니고 거의 한 1년 됐는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BBB 코리아들이 봉사자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도 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역을 하고 일종의 의료 통역인데 그러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면도 있고요. 코로나 관련 여기 첨부 자료들이 항상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여기 다 공부를 해야 됐겠죠. 네. 그래서 비비 코리아의 합격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1년에 2번 모집을 하고 있어요. 2번 모집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때쯤에는 이미 모집이 끝났겠네요. 그래서 내년 초쯤을 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집하는 언어는 여기 영어부터 시작해서 여기 밑에까지 스와힐리어까지 쭉 이게 한 21가지 정도 될 거예요. 21가지 되는 언어 중에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다. 내가 할 줄 아는 언어가 있으면 여기서 일단 여기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공지사항을 보면서 언제 공지가 뜨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은 일단 거기 있는 사람 막 수백 명씩 모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이링구얼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할 줄 아는 언어들이 막 영어부터, 저 같은 경우 영어밖에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폴란드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러시아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각종 언어를 할 줄 아는 여러 사람들과 그 친분 관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년에 2차례 영입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언어별 전화 테스트인데 예를 들어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역 사례들, 예를 들어 그냥 뭐 내가 토익 점수가 높다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통역 능력이 있는지를 전화를 거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온 것처럼 뭐 안녕하세요, 뭐 여기 경찰서 누구누구 뭐 경장 누구누구인데요. 그런데 뭐 어떤 외국인이 전화를 걸었는데 통역이 안 된다 했을 때 막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영어로 이 문장 통역해봐라 했을 때 좀 신뢰감 있는 통역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일정의 교육을 거쳐서 봉사자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로 활동을 하면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당연히 봉사를 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보람이 있겠고요.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봉사단체다 보니까 또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봉사단체잖아요. 통역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지원이 사실 타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 저번에 저도 다녀왔는데 이때 막 경쟁률이 막 50대 1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뭐 테스트 하나 안 보고 합격을 했는데 왜냐면은 그 BBB에서 그 이미 통역 경력이 증명이 되니까 테스트 없이 그냥 손만 들면은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보다 확실한 통역 능력 증명이 없겠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강원도 뭐 정선 일대나 뭐 이런 저번에는 뭐 파주에 갔다 왔었는데 1박 2일로 1박 2일을 전에 지원해주면서 봉사자들끼리 친해지라고 그러한 자리를 만듭니다. 또 그런 봉사자들 가면은 다들 그런 언어에서 각계각층에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모여요. 뭐 막 수백 명씩 모이는데 다 다양한 언어로. 그래서 뭐 언어를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또 뭐 이런 무비데이라고 해서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뭐 저는 최근에는 뭐 어디 카페 가서 드립 커피 만드는 거 배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봉사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도록 되게 지원이 되고, 이 모든 건 전부 다 그 BBB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무튼 이러한 또 이런 게 또 봉사를 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찰 통역 요원인데요. 이거는 경찰 통역 요원은 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그냥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히 통역이 되게 뭐 아름다운 통역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저는 대부분 그 강력 범죄를 봤는데 제가 통역 요원을 경찰에서 한 지가 꽤 됐는데 전부 다 강력 범죄를 통역을 했어요. 막 누가 누굴 때리고 막 마약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성 관련 범죄 또 굉장히 심각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고, 하여간 그러한 통역 일을 하는 게 경찰 통역 요원입니다. 왜냐면은 범죄의 피해자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범죄의 가해자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은 둘 다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통역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지하철 1호선에서 서울에서 뭐 미군 6명이 뭐 성추행을 했다. 수행을 했다. 막 이랬는데 막 누구는 도망가고 막 누구는 잡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제가 했던 케이스 중 하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통역 요원이 되면은 뭐 여기 있는 서류들은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된 거니까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막 이렇게 뭐 비밀 유지 당연히 지켜야 되고 뭐 통역 능력 있어야 되고 법률 지식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여러분들은 통역 요원이니까 경찰 측의 통역 요원이니까 항상 경찰에 협조적이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래서 항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네, 통역을 해주는 당사자랑 과도한 친분이 생겨서 뭐 통역을 잘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법률적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항상 이거는 형사소송책인데 뭐 수사가 뭔지, 단서가 뭔지, 뭐 불신 검문이 뭔지, 뭐 이런 몇 조, 몇 항 뭐 이런 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법률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통역용이 되는 방법은 그런 관할 경찰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덕진구면 덕진구 뭐 이런 데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홈페이지에 항상 올려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외사계 그 Foreign Affairs Division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사건들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항상 올려가지고 근데 그 올리는 게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거기 외사 담당자분한테 뭐 얘기를 해서 언제 올라오면 나한테 전화를 주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직접 홈페이지를 확인하든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선발 언어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뭐 여기 등 돼 있으니까 당연히 영어도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런 언어들이 뭐 수요가 꽤 있는데 지금 수요가 꽤 있는데 공급은 별로 없는 언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게 뽑고 있고 자격 요건으로는 뭐 언어 관련 전공을 하거나 뭐 1년 이상 유학하거나 뭐 교수, 학원 강사 아니면 통번역 경험자 여기가 제가 해당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특수 희귀 언어 통역이 가능한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BBB에서의 경력이 굉장히 인정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로 갈 때도 사실 경찰서에서 BBB 코리아 쪽에 요청이 왔어요. 지금 통용번역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한 수천 명 정도를 뽑아갔거든요. 수천 명은 아니고 한 천 몇 명이었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를 갈 때 테스트를 안 보고 갔어요. 테스트를 안 보고 가고 근데 제가 본과 1, 2학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은 다시 시작했는데 이때는 테스트를 봤죠. 테스트를 봤을 때 비슷한 통역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어떠한 뭐 약물을 먹어서 정신을 잠깐 잃었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이었다. 뭐 이런 거를 영어로 통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실제 사례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죠. 그래서 결격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뭐 죄를 짓지 말았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공무원 할 때도 막 이런 범죄 경력 있으면 결격 사유가 되는데 당연히 경찰서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 통역 요원은 사실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자원봉사를 할 그런 자원봉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건 책임감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잘못된 통역을 하면은 이 사람이 뭐 죄가 없는데 갑자기 막 징역을 살 수도 있고 어? 이상하게 흘러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거의 준 프로 통역사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는 것만으로 일당 26,000원을 받고요. 출장비로 그리고 시간당 저 같은 경우 영어니까 시간당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제가 했던 서류인데 뭐 5시간 통역을 했다. 그런 이유는 뭐 3시간 했으니까 뭐 15만 원에다가 뭐 출장비 더해가지고 뭐 17만 5천 원 받은 거죠.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대학생으로서는. 근데 이게 진짜 준 프로 통역사들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위한 공부 방법으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영어 회화랑 영어 글쓰기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 뭐냐면은 영어 글쓰기는 이렇게 제한 시간만 서로 다를 뿐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다 작문인데 근데 갑자기 나한테 영어로 대화를 하라고 하면은 이게 3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좀 어색하겠죠. 뭐 문장 만드는데 막 10초나 걸리고 있으면은 상대가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뛰어드는 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일기쓰기를 시작하다가 무한되니까 시간이 그러다가 뭐 영어로 채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영어로 대화하는 걸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를 하면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재밌기는 한데 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밴드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밴드에 댓글이 그래도 해결 안 된다 그러면은 제 메일이나 SNS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